또 이런 사건이네요. 네, 지난 24일 저녁 7시 반쯤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인천의 한 음식점에서요, 전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이 피해자인 여성은 식당에서 여러 차례 흉기에 찔린 뒤에 도망쳐 나왔는데 30m를 채 가지 못하고 붙잡혀서 또 공격을 당했습니다. 한 시민이 몸부림치는 이 남성을 붙잡고 여럿이 나선 뒤에야 겨우 제압이 가능했고요. 이 피해자는 흉기에 찔려서 중상을 입었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별을 통보해서 그의 앙심을 품고 벌인 짓이겠죠. 네, 맞습니다. 남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 2년 정도 교제를 하다가 지난해 11월에 헤어졌는데 스토킹으로 신고를 했고 그게 화가 나서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미 스토킹 신고가 들어갔던 상황인가요? 그렇죠. 이 사건 발생 1시간 전입니다. 오후 한 6시 15분인데 이 남성이 계속 욕설을 하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로 이렇게 계속 보내니까 여성이 경찰에 신고합니다. A라는 사람이 계속 문자 메시지 보내고 협박하고 욕설을 한다라고 하고요. 경찰이 이제 와서 이 남성한테 경고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스토킹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스토킹 혹시 다시 하게 되면 즉시 형사 입건하겠다라고 경고도 하고 문자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이 여청계에서 여성 청소년계에서 재범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런 판단하는 사이에 그 사이에 자신을 신고한 여성한테 안갚음을 하려고 흉기를 갖고 가서 찔렀던 것입니다. 사건 발생 시각이 저녁 7시 30분쯤이면 그렇게 늦은 시간이라고도 할 수는 없는데 자, 지금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요. 자, 교수님, 일단 경찰이 경고까지 했고 이미 1차 공격을 한 후에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서 다시 한번 흉기를 이건 사실상 죽일 생각이었던 거 아닐까요? 그거는 이 피해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맞은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2번이나 이 공격을 했으니까 이미 이제 경찰의 경고를 받은 그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된다면 본인은 어떤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청소년계에서 재범 위험성 검토는 머리로 하고 있는데 이 남성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그것을 갖다가 실행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옛 속담이 이런 게 있죠.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렇게 된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운이 좋아서 저렇지 정말 운이 나빴었으면 한 번도 아니고 2번 연속으로 공격을 받았다. 사망 위험성이 있는데 그렇게 해도 자기는 좋다라고 해서 행동으로 옮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총 7번, 뭐가 7번이라는 거죠? 지난해 2월부터 이번 사건 때까지 이 피해자가 남성을 경찰에 신고한 횟수입니다. 스토킹 등 혐의로 남성을 경찰에 신고를 해왔는데 그런데 이 신고 때마다 피해자가요, 이 경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의사를 밝혀서 이 경찰은 분리나 경고 조치만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에는 한 달 새 2차례나 신고를 했습니다. 이때는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혀서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이 남성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입건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나와가지고 세상에 사람을 2번을 공격했어요. 동시에. 근데 지난해 11월에는 처음에는 처벌을 강력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요? 피해자가. 그러니까 현재의 스토킹법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피해자가 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스토킹이 아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예 처벌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에 넘겨도 의미가 없어요. 검찰에서도 경찰에서 아무리 검찰에 넘겨도 이거 처벌 불허 의사가 들어오는 순간 바로 그냥 사건화가 안 되고 게다가 좀 안타까운 게 잠정 조치 그러니까 접근 금지 같은 것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피해자가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거를. 교수님, 지금까지 이 내용을 들어보면 이 피해자분은 이 남성의 이 평소 성정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제대로 신고를 해서 법의 처벌을 받게 하면 어떤 식으로든 더 폭발해서 보복을 한다. 그러니까 그냥 이쯤에서 모른 척 해주고 덮어주고 하는 게 오히려 나한테는 나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런 판단이었던 거 아닐까요? 최초에 이제 스토킹 관련 이 법안이 나왔을 때 제일 문제가 된 것이 반의사 불벌죄였어요. 왜 그러냐면 이 반의사 불벌죄가 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해서 괴롭히는 거
이것에 대해서 아예 근본적으로 싹을 잘라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었는데 사실 이제 작년에 그 신당역에서 그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했었죠. 예.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법무부에서 발표를 할 때 이 그 스토킹 그 방지법에 있어서 반의사 불벌죄를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지금 그 국회에서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그 여성 변호사회에서 이 법을 빨리 국회 통과를 해달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런 어떤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 이미 그 반의사 불벌죄 폐지에 대해서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빨리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 피의자, 이자의 나이가 지금 50대라는데 지금까지 이 50평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을 상대로 이런 짓을 벌였겠습니까, 박 변호사님? 그렇죠. 아마 이게 뭐 초범이나 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반복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이번이 특히 주목됐던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영장이 지금 청구가 된 상황인데 이거는 스토킹법이 아니고 살인을 지금 저질러라고 그랬거든요. 살인 미수죄가 될 수 있고요. 증거들이 워낙 확실하다 보니까 본인이 영장 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겠다 포기를 지금 신청한 상태고 아마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연말에 새해 들어서는 이런 스토킹 범죄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뭐 소망을 밝혔는데 역시 공연불이 됐군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